예, 녹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6탄이죠. 뭐 5탄에서 이제 그 육성으로 예고를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제주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분들이 사실 타 지역과는 다르게 집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 여건이고, 지역 환경도 분명히 많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경험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알고 계신 분이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분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직접 들을 거고요. 어쨌든 그 상호명과 이제 이름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예, 그 제주도 부동산 114의 우리 조관호 공인중개사님, 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어려운 자리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먼저 대표님 소개를 조금 들었으면 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나이는 51세고요. 예. 지금 제주도 부동산 114라는 그 상호로 다음 카페 제주도 부동산 114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호라고 합니다. 예. 지금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제주도 온 지는 이제 5년 차입니다. 예. 근데 대표님 그 소개하시는 말씀이시나 아니면 사실 이주민 수다방에서 그때 뵀었는데 제주도에 한 10년 차 정도의 포스가 느껴지시는데 제주 이제 이주하신 지는 이제 4년 차 되셨고, 그러면 5년 차요. 5년 차 되셨고,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걸 하게 된 거는 94년도부터요. 그때부터 했고, 이제 제주도 오기 전에는 수원 용인, 양평 가평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그때도 그 전주택 개념 이쪽 일을 했었고요. 전원주택 개발 개발 쪽으로. 예.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러면 제가 이제 요런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그 제주 지역에 이주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직업을 제주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어차피 제주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주를 이주를 하셨는데 일이 우선이셨는지 아니면 제주도를 이주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셨는지. 이주가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도를 알고 예.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제주도 오기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빠르겠다. 현지인들하고 소통하고 적응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현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죠. 누구나처럼 이제 사실 제주도에 이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였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주를 결정하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은퇴도시 내지는 휴양도시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을 가진 땅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4, 5년 뒤에 진행할 일이지만 그 은퇴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지내다가 힘이 없고 병들고 할 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을 누가 받아주느냐, 이런 이제 장기적인 과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업에 계시면서 이후의 거에 대한 지금 일을 준비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예. 제 주위에도 지금 현업에 계시면서 은퇴 이후에 어떤 걸 사회복지 사업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또 제주 지역에서
뭐 말씀하셨듯이 휴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회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소개는 또 진행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고요. 이제 제주 집 구하기에 대해서 조금 뭐 자세하게 좀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 현업에 계시면서 제주에 이주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뭐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어디 쪽으로 이제 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타 지역하고는 다른 부분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신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신구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육지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주도 와서 살다 보니까 육지라고는 표현을 그쵸.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쵸. 여기 사람들이 육지라고 육지부, 육지 것들 뭐 그쵸.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육지에서 그 29일, 30일을 얘기해서 손 없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들 이사가 음력 9일, 10일. 그러니까 19일, 20일, 29일, 30일 이런 날짜를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어떤 탈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주도는 그 제주도를 관장하던 신들이 교체가 이루어지는. 네,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했던 업무 보고를 하러 올라가는 기간이에요. 업무 보고를. 네, 그러니까 이제 황사장들한테 올라가서 네. 업무 보고를 하고 내년에 해야 될 일들 이제 명령 하나를 받고 내려오는 그 잠깐 동안에 제주도란 섬을 떠나 있는 시간이에요. 신들이. 그 신들이 그 떠나 있는 시간을 일컬어서 이제 신구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그 명칭으로는 신구세관 교승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대한 대한절기 5일에서 입춘전 3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2012년의 경우에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 요때 이제 지금은 그게 조금 더 희박해졌는데요. 옛날에는 약 한 1년 이사의 90%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사업체, 제주도에 있는 이사업체가 이걸 다 소화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파견까지 왔었어요. 아무튼 이런 재밌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방을 내리는 사람도 없고 뭐 찾는 사람도 막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풍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 구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오지 않는 이상,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든데, 대표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걸 아셨나요? 처음에 올 때부터? 근데 이제, 그, 제주도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육지의 부동산 업체들은 뭐 월세도 넣고 전세도 넣고 이런 개념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 단위가 제주도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연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전세가 아닌 연세. 1년 예를 들어서 원룸을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서 연세는 월세를 몰아서 입주를 할 때 한꺼번에 내는 걸 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말로 사글세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1년에 한꺼번에 내는 걸. 그러니까 이제 1년 세를 한꺼번에 내는 개념인데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증금이 원룸 기준해 가지고 뭐 50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1년 세는 350만 원 전후. 그렇죠. 그 정도 하죠. 요 정도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중개업체가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350만 원. 아니, 보증금 50만 원, 그쵸. 1년 세 350만 원 했을 때 토탈 거래가액이 400만 원인데. 예. 그러면 중개수수료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거예요. 결국 뭐 2, 3만 원짜리인데 그럼 결국 전화비도 안 나오고 그렇죠.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된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연세 우조로 되면 안 되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 그러면 집 구하기를 두 가지로 나눕시다. 예. 그러니까 임대로 얻는 방법하고 사는 방법. 그쵸. 매매하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 모르겠어요. 은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정착하겠다. 그래서 이제 매매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자, 제주도에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6개월이고 1년이고, 내지는 최소 한 달이라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예. 많이 하시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 내려가겠다. 예. 근데 이제 또 살아보려고 하면 이 집을 또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방법이 펜션이나, 어, 그러니까 성수기 때 말고 비수기 때. 아, 비수기 때 뭐 3, 40만 원 자잖아요. 그런 좀 더 식으로. 달라는 대로 50만 원 정도 하고. 펜션 임대식으로 해서 예. 잠을 자거나 예. 한두 달 정도. 예.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뭐 기거하고 하는 그 개념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러면 뭐 지금 원룸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조금 더 비싸요. 펜션. 그게요? 예. 원룸이 여기 노영동 같은 경우에 좀 여기 같은 경우 좀 비싸지 않나요? 달방 같은 경우 한 50만 원 달라고 그러죠. 50만 원 정도요. 예. 그럼 펜션도 거기 위아래로. 그 정도 일단 네. 선은 그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달 개념으로 하루 게스트하우스가 하루 2만 원이니까 30일 하면 60만 원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펜션은 나만의 공간이 있고.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나부배 지금 월세 70만 원짜리를 살고 있어요. 지금 월세를 사신다고요? 근데 월세 70만 원 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큰 돈이죠. 근데 이제 저는 70만 원을 지불하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집이 한 40평 돼요. 40평이면. 근데 이제 내가 쓰는 공간이 한 20평 되고 원룸이 거기에 옆에 두 칸이 딸려 있어요. 그럼 원룸 세만 놓으면 70만 원 나온다. 그럼 나는 공짜로 산다. 근데 나보면 조금 시골이잖아요.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러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 구하려고 하는 정보가 많은 우리 조관호 대표님의 위치니까 또 가능한 또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한두 달씩 있다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집을 뭐 임대를 했어요. 방 2개 남는다. 그러면 그 방을 어쨌든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를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도 뭐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처음에 제주도를 알기 위해서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임대로 하는 방식이 또 존재를 하는 거네요. 다시 이제 신구간 문제로 좀 돌아가서 신구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 구하는데 그러면 좀 결정적인 사실은 좀 장벽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1월달, 2월달이 아니고 신구간을 한참 지나서 이제 왔어.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매물이 없는 거죠. 매물 나오는 것도 새벽에 이제 올장 신문 보고 뭐 갔는데 이제 이미 계약을 해버린다든지. 심한 경우요. 제가 5일장 건물에 있어서 아는데요. 그러시구나. 5일장 직원한테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면 이런 매물이 있는지 찾아봐. 나가기 전에 나한테 달라고.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월세는 뭐 그렇게 상관없긴 하겠지만 전세 매물도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제주도는 전세 물건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 물건이 없는 이유는 저도 이제 요거 보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재테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내가 보관하고 있지만 내줘야 될 돈, 채무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내가 집을 하나 전세를 내줬어요. 애들이 삐약삐약 해가지고 침 흘리고 있으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부모한테는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재테크에 대한 거, 육지 같은 뭐 증권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배운 게 많잖아요.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단타 매매를 한다든지. 여기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 대한 관념, 이게 약했지 않느냐. 그리고 전세를 받으면 돈을 내줄 때 다시 전세 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대기 수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게 진짜 악순환이네요. 네.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단념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전세 내놓는 사람도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전세 부분이 참 좀 안타깝기는 한 게 전세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부동산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도 사실은 그걸 잡고 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진짜 어렵게 부동산 쪽으로 통해서 전세를 구하게 됐는데 진짜 하늘의 별따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재산에 여윳돈이 있는 분이 아니고 이제 저처럼 이제 30대 뭐 4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는데 집을 사기에는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달세는 굉장히 또 지역에서 돈 버는 거 뻔한데 그죠?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전세 매물이 거의 없겠죠, 그죠? 지금 식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가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좀 없는 거죠. 관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쭉 몇백 년 동안 흘러온 관습. 그러다 보니까 그 관습이라는 게 바뀌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제주 지금 토박이 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살 거냐. 전세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이 과연 제주 지역에서 이거는 진짜 부동산 중개를 하시면서도 사실은 내심으로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정보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조금 그 차분하게 좀 들여다보자면 이제 뭐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분양되는 아파트들 보고 하면 계속 이제 고점을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8년도 1월 달에 와가지고요. 1월 2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자체가 뭐 단독, 농가주택, 전원주택, 뭐 아파트 빌라, 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규 공급되는 물량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 공급되는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8년 네. 그 미국 그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렇죠. 이제 그 즈음이죠. 그 전에. 네. 그러니까 6년부터 2009년까지 신규 공급 물량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증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한일베르체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아파트 부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이도지구 내에요. 근데 이제 건설사들 내지는 시행사들이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과연 채산성이 나올 거냐. X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부지가 안 팔리고 있어서 시에서는 또 고민이거든요. 돈은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단독주택 부지로 분할해서 팔았어요. 아, 혹시 거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가? 이도초등학교 그 근처인가요? 그 빌라 있는. 정확한 위치까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 이뤄진 상황이다. 아. 어쨌거나
지금 한일 배라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상승곡선을 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공급이 없다 보니까 신규 물량이. 그리고 찾는 사람은 이제 하나 둘 생기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경매 시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 당시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기본 한 번 유찰해가지고 거의 최저가 수준, 두 번 유찰된다면 약간 경쟁하는 수준. 그게 이제 한 번 유찰되면 그게 한 30% 다운돼. 30% 다운되고 이런- 최대가 70%까지 다운되죠. 최대. 다운되는 건 부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경매 같은 경우는 1억 감정가가 2차에 가면, 한 번 유찰되고 2차에 가면 7천만 원 최저가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한 번 더 유찰되는 케이스가 많았고, 빌라 같은 경우 기본 두 번 유찰, 세 번까지 유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제 얘기하는 원룸 전세값이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20평형짜리가. 20평이에요. 예. 어쨌거나 그게 2009년도부터 쭉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는 수준. 지금 사실 90% 정도? 예. 저도 작년까지 봤었는데 거의 90% 정도까지 그 경매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다. 그리고 선호되는 아파트다 그러면 100% 이상 올라가요. 그건 뭐냐면 경매 감정이라는 건 약 한 6개월 이전에 6, 7개월 전에 형성됐던 가격을 감정한 거거든요. 통상. 예. 그러고 시기가 흐르면서 또 올라갔어요. 그때 감정하던 시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명도가 조금 있고 찾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 선호된다. 그렇게 주고도 예. 이제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5%에서 약 한 115%대 형성돼 있어요. 단순 이제 야, 그건 너무 심하다 진짜. 심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추격 매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오를 것 같다. 예. 더 오르기 전에 사두자. 라는 추격 매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빌라 시장 자체가 그전엔 인기가 없었어요. 제주도가. 그러다가 아파트 빌라의 편안함을 알게 된 거죠. 좀 육지보다 늦었어요. 그렇죠. 그걸 알게 되게, 예. 편안함을 알게 됐던 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단지 아파트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지금. 지금 빌라도 마찬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그러니까 자체. 단독주택보다는 이제 훨씬 편하다. 그렇죠. 그걸 이제 깨우치고 알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상금들이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 과정이 2008, 9년, 10년 해가지고 강정이다, 영어마을이다, 뭐 신화역사공원이다, 내지는 도로보호 공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보상금이 풀리다 보니까 그 보상금은 부모들이 대부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아들 내가 하나 사줄게. 결혼한 시집까지 자식들. 딸도 하나 사줄게. 이런 개념으로 그 부모들이 계속 자녀들한테 하나씩 찔러주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수요가 무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로 몰리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동 노형지구 얘기를 얘기할 때는 서울의 강남이에요. 강남이라고 얘기하죠. 예. 어쨌거나 이쪽에는 지금 공급 물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이파크 지금 그렇죠. 902만을 쳤고, 어쨌거나 저거는 미친 가격이다. 그렇죠. 예. 과연 저거? 제주도에 그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있을까? 구매자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있어요. 저거 100% 그냥 될 거예요.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왜냐하면 추격 매수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132세대입니까? 아, 적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대개 수요는 충분하다는 거죠. 들어올 사람 많다는 예.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큰 데 있잖아요. 저기 그 이도지구 네. 베라체 같은 경우에는 단지도 크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언뜻 듣기로는 저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처음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은 다 들어찼나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 정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야, 뭐, 어쨌든 800 넘는데, 그것도 뭐 적은 평수도 아니고, 30평 넘는데, 뭐, 그 정도로, 그, 집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분양이 되는 걸 보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공동주택들을 조금 큰 게 되면서 개인업자들이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빌라 네.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현재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도지구도 이전에 그렇고. 그 벼룩시장 아니 교차로나 5일장 신문을 보면 굉장히 얇았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두툼해졌어요. 어, 그게 이제 빌라 요 아파트 광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분양이 지금 현재 되는 데는 되고 있고 미분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꺾어진다. 그러니까 그 나홀로 브랜드 아파트들 말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저도 건설 쪽에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원룸이 워낙 많이 지어졌고,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이제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는데, 뭐 굉장히 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어져도 뭐 찾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은 굉장히 많을 거다. 지역에서는 어쨌든 자기 돈으로 해서 건축하신 분들보다는 그렇죠. 은행에서 뭐 제2금융권이나 금융에서 땡겨서 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지어놓기만 지어놓고 안 들어오게 되면 좀뭐 곤란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겠네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조금 넓게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올해 공급되는 물량이 그러니까 원룸 뭐 빌라 아파트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볼 땐 제주 시권만 얘기할 때 최소 3,000실 많으면 한 4,000실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미분양 아니 총 분양적이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공급되는 이 근데 물량을 누가 지어줄 거냐? 누가 지을 거냐 제주도에서 소화를 못해요. 그러면 육지업자들이 엄청나게 와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원룸이에요. 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000실만 공급이 된다고 하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공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최소 1,000실이에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인부들이 예. 기술자들이 그러면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이 사람들 빠져나갈 텐데 그러면 합해서 4,000실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 과연 이걸 누가 채울 것이냐. 이거 핵폭탄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 유입되는 인구는 뻔하고 네. 장가가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뻔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핵폭탄이고 하면 그게 이제 좀 어쨌든 좀 터지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을 텐데 가격은 어쨌든 좀 하향 될 수밖에 없죠. 곡선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제일 예측할 때는 그러니까 2009년도 네. 2009년 말 정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끼는 그 소방공무원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33인데 집을 하나 사달라 이거예요. 참어라. 내가 볼 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간다. 지금 2009년도에 2010년에서 11년을 봤었어요. 근데 그 예측은 빗나갔어요. 그러네요. 지금 예, 2012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오르막이에요. 지금 사실 그 원룸이나 빌라도 지금 엄청 올랐죠. 예. 예. 계속 오르막 지금 치고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방이 찬다 이거예요. 임대가 된다. 그리고 뭐랄까요? 지금 현재까지 분양도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예. 근데 이게 서서히 지금 매물이 적체돼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방이 하나씩 원룸이 빠지기 시작할 때 자, 비워놓는 이 35만 원 받던 거 30만 원에 받자.
옆집 30만 원에 받으니까 나가네? 그럼 나는 28만 원만 할 거야. 옆집. 예? 나는 25만 원만 할 거야. 계속 이제 내려가는 다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비온 오느니 채운다. 이 상황이 앞으로 4, 5개월 내에 오지 않느냐. 그 정도로 빨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들 다 지어놓고 미분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나요? 그런 빌라. 일단 이도지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선 건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도초등학교 짓고 할 때 같이 올라갔으니까, 예. 같이 올라갔고, 거기서 저도 이제 건설업자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매매할 거면 싸게 줄 테니까 뭐 들어와라.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듣긴 들었었거든요. 이도지구 말고 또 그런 지역이 또 있나요? 집중적으로 짓는 지역은 이도지구 외에는 없고요. 하면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작년 연초부터 이쪽 연동 노형 이쪽에 그전에는 그나마 빈 땅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지금 빈 땅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노영동 이쪽도 그죠. 네. 그 원룸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섰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 다음에 외도 쪽도 그렇고. 외도 쪽도. 예. 지금 삼화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거의 거기는 못 짓고 있잖아요. 그쵸. 사마지구 지금 이제 부용 임대 지금 하고, 예. 그 앞쪽으로 저기 화북 주공 뒤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예. 터만 있는데 이제 뭐 풀로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은 임대 아파트 말고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오는 건 이제 좀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업자들이. 그쪽에는 더더욱이 사람이 안 늘어나니까요. 동쪽은. 그럼 여기서 이주할 사람도 궁금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도 궁금한데 예. 사마지구라고 하는 게 연동이 노영동 정도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하는 식의 어떤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그쪽에 땅 가진 사람들의 희망사예요. 그래요? 왜냐면 네. 자, 어떤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돼 가려면 예. 돈을 쓰는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돈 버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화북공단이라는 배우가 받쳐주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동노형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구도심에서. 근데 제주도 주거 입지를 보자면 결국은 공항을 기준으로 그렇죠. 공항에서 얼마나 가깝나? 네, 얼마나 가깝냐 요 바운다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서 구도심을 통과해가지고 삼양 화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빵 뚫린 하기로 갈 것이냐 외도로 갈 것이냐 외도 하기로 갈 것이냐 이것만 단순 비교하면 어떤 답이 그려지잖아요. 참. 그렇구나. 지금 그 사마지구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의 그 분당 뭐 평촌 신도시가 됐던 거는 네. 어떤 물론 베드타운 처음에는 기능밖에 못했지만 소비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고 먹거리가 형성되고 어떤 소비 문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서 어떤 소비를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모여서 소비를 할 것이냐, 누가 버는 돈으로 쓸 것이냐. 그러고 보면 단지는 참 큰데 화북 주공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그 임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큰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러면 네. 조금 소개를 이제 우리 이주하시는 분들이 한테 이제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화북 주공 그 사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양동, 화북동 예. 그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있고 거기에 대단히 택지가 개발이 되고 그게 이제 노영동이나 연동 크기 그 이상의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계획지구가 들어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예상이 좀 있었죠. 꿈을 가진 희망사.
예. 그쪽에 땅 가진 사람들의 희망사항.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그럼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집 구하려고 하는 거 연세로 갈 거냐 뭐 매매를 살 거냐 동네를 선택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됐던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크게는 좀 나눠보자면 구제주 쪽에 살 것이냐 시청 제주시청 근처 아니면 신제주 쪽 노용동이나 공항 근처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가 있는 아주 그 계획된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살 것이냐 아니면 잠깐만요. 예. 제가 말을 끊었는데요.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서귀포. 아, 그러니까 한라산 남쪽에 살 것이냐, 북쪽에 살 그게 것이냐. 맞겠네요.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니면 시골에 살 것이냐.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된 다음에는 도시에 살 것이냐, 약간 떨어진 외곽에 살 것이냐, 아니면 아예 한적한 시골에 살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입지 자체가 예.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큰 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예. 그러면 산남에서 살 것이냐, 산북에서 살 것이냐. 예. 요즘 최근에 찾는 분들, 특히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어떤 패턴이, 좀 대부분 어떤. 대부분 산남을 선호하세요. 선호하시죠? 예. 왜냐하면 일단 서귀포 가면 그림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맞아요. 예? 저기 저 뭡니까 야자수 쭉쭉 뻗어 있지. 예. 늘 푸르고 따뜻하지. 기온만 하더라도 제주시는 맨날 우중충하고 비 오지, 흐리지, 춥지. 그렇게만 비교를 근데 하는데. 이제 서귀포 쪽이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는 치명적인 흠이 있거든요. 아, 어떤 흠이 있나요?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 그 바다 습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북쪽은 한라산이 막아져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 살아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라산 남쪽에 살아본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3, 4년 살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는 개념이 결국 애월에 머물더라고요. 아, 이야, 왜 애월에 머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월의 입지적인 장점이라는 게 일단 그 노형 연동의 신도시를 쉽게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공항 다니고 어떤 일 볼 때 그렇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시내보다는 땅값이 조금 싸다.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그 외도나 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타운계 네. 느낌이 드는데 제주 느낌이 더 많이 들잖아요. 애월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비교를 하자면 똑같은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신촌 같은 경우 이제 화북 옆에 네. 그 거리로 보자면 비싼 개념일 텐데 왜 동쪽으로는 안 가려고 할까요? 동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뽀니 오빠님. 잠깐만요. 아,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운전하시죠. 예. 우회전을 선호하세요? 좌회전을 선호하세요? 그건 잘, 우측으로 가는 사람이 좌측으로 가 된다. 예.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좌회전하려면 일단 신호를 받아야 예, 됐습니다. 예. 우회전하면 신호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통상 사람이 돌아갈 때 우측으로 도는 게 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 양식이에요. 예. 아, 그러면 한라산 놓고 보면 우측이 그러면, 서쪽이죠. 서쪽이고, 그 다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통상의 사람들은 빨리 바다를 보자. 그렇죠. 탁 트인 바다를 보자 이 생각이거든요. 그럼 바닷가 가까운 쪽이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차밀리는 서울에서 매운맛 다 왔는데 이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의 형태를 보면요 90%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95%가. 야, 그러면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행의 패턴. 제주도, 본격적인 제주도를 처음 접한 건 애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를 벗어나서. 시내를 벗어나서. 예. 일주도로 타고. 그렇죠. 그죠? 해안도로 이제 바로 시작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애월이 좋다는 게, 무의식 중에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주한 사람 중에 애월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좀 저도 이제 솔직히 궁금했어요. 왜 동쪽보다는 서쪽에 많고 또 애월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나. 그거는 뭐 그 지역 사람들이 좀 개방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 자, 제주 시내를 놓고 동서로 볼 때요. 일단 서쪽. 예. 그러니까 이제 서쪽은 이제 연동 노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중에 육지 사람이 또 많아요. 그렇죠. 많다. 그 사람들이 접근이 어디로 갑자기 빠져나가느냐. 결국 애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쪽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부재지 쪽.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옛날 부자들. 그렇죠. 예. 구도심에 살았죠. 예.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여기서 살다 죽을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질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동쪽 그 함덕 뭐 조천 일대 그쪽이 애월만큼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광객 수요도 물론 없고. 예. 그러고 보면 이주를 해서 사실 조천이나 함덕 쪽으로 그 서늘이라든지 아예 뭐 중산간 쪽으로 올라오지 않는 오히려 그쪽은 선호가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어요. 거기도 무슨 타운식으로 조성을 했죠. 그쪽도. 네.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한 20, 30가구 뭐 10가구 이런 개념으로 중간중간에 한 대가 많아요. 근데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몫이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귀포 산남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삼북 쪽으로 할 것이냐 말씀하셨듯이 서쪽으로 해서 뭐 애월 쪽으로 바깥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동쪽으로 해서 조천이나 함덕까지로 볼 것이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빠지려고 하는데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불편하다. 거리 개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거리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참 제주도 와가지고 처음에 놀란 게 있습니다. 출퇴근하는데 약 15분 정도가 넘어지면 멀어서 못 간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그럴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왜냐면 또 더 약간 먼 거리 제주시에서 서귀포 넘어가는 걸 1년에 한두 번 가면 잘 가는 걸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이제 거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좁다는 거죠. 예. 저도 한 4년 5년째 살다 보니까 출근하는 거 한 25분 30분 걸리는데 그 거리가 멀다고 느껴져요.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조금 사람이 작아진다는 느낌. 작은 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도에 살 때는 점심 먹으러 1시간 가면 맛집을 간다고 생각하면 금방 가는데 지하철 타고 웬만하게 움직이면 1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서 차 타고 10분 가면 너무 멀다고 하는 그렇죠. 참 재밌는 곳이에요. 거리가 감각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자, 처음에 이제 지금 대표님이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그 브랜드 아파트 말고 원룸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안에 어쨌든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테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잠시만요.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산남 쪽으로 선호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산남하고 삼북의 어떤 타협점으로서 또 애월로 많이 좀 이주를 하신다. 저도 제 주위에 아시는 분, 뭐, 애월 쪽에 뭐, 고내도 있고, 이제 애월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지금 이제 오픈하시고 하시는 분들, 뭐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뭐 오픈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애월 쪽에 많이 오픈하시는데, 그러면 도시 서귀포나 제주시에서 사실 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시니까. 근데 이제 애월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시골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내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고, 아니면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집들. 아니면 아예 뭐 시골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또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 리모델링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 좀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사람들이 이제 책에서나 이런 데 보면, 야, 뭐 이쁘게 리모델링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 가지씩 이제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시골집이나 전원주택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임대 물건 자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 임대 물건 자체는요? 예. 그러니까 집이 100개 있다고 했을 때 임대 물건은 불과 하나 두 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육지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와서 쉬고 예. 놀겠다. 설령 비워놓더라도 그렇죠. 누가 내 살림 손대는 거 싫다. 이런 개념의 사람들이 있고, 아예 팔지 않을 밖에는, 그죠? 예. 하여간 그 임대를 찾는 사람 많은데 임대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임대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 놓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대기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네 집 새 놓는다더라? 내일 계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임대 얻을 만한 기회 자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임대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골집 사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 그거 100% 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예. 예.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약 한 4, 5년 전에는 그 시골집들이 3천 전후, 뭐 한, 많이 가봐야 5천 미만에 살 수 있는 집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4, 5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2009년도 요때 정부터 해서 비농 뒤촌이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골집들이 매매가 되고 뭐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집들이 이제 거의 시장에서 없어진, 이미 그 수요자를 다 찾아간 개념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매물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수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제주도 집은 낮아요. 네, 맞아요. 천장 자체가 낮다 보니까 냉장고 큰 거 안 들어간 집이 많아요. 장롱 말고 아, 그래요? 냉장고가 안 들어간 집들이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제 키가 175지만 제가 많이 구부려야 되는 집들이 많아요. 많이 파져 있잖아요. 네. 원래 땅에서도 이렇게 많이 파져가지고 있고, 예. 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그죠? 그 바람의 영향이지만 천장 자체가 엄청 낮다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수리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아, 이걸 아예 이쪽에 있는 이걸 아예 뜯어내지 않는 이상, 그죠? 뜯어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그 올리는 그 위에 하늘하고 가리고 있는 지붕은 또 뭡니까? 슬레이트예요. 아, 슬레이트로 돼버리면, 슬레이트 자체가 성면 덩어리거든요. 그죠? 그것도 폐기물 처리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비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 좋아가지고 한 5천만 원짜리 시골집을 샀다고 해요. 그거 리모델링, 또 제주도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5천 정도라고 하면 집값 말고 땅값만 어느 정도 집값까지 해서 5천 집값까지 정도 해서. 매물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어쨌거나 운 좋게 운 좋게. 예,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할 때 예. 그걸 수리하는데 아까 그 천장 높이의 문제, 스레이트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주도 모든 집들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그쵸. 뽕당식 예. 일을. 근데 이제 그걸 집 안으로 집어넣고 뭐 하려다 보면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지만 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쵸. 아주 큰 집이 한 20평 되던데 시골집들. 그러면 그걸 어쨌거나 덧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골집도 아니고 도시집도 아니고 애매해져 버린 거죠. 정말 애매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오래된 집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한번 지은 집 이런 집 말고요, 그죠?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 뭐 그 주방의 불편함,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하자면 내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려면 거의 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결국 통상적인 예로 땅값 약 한 30만 원, 그러면 약 한 200평에 6천만 원. 6천만 원. 예. 그리고 집 하나 작게 짓는데 뭐 한 6, 7천. 요 정도 하면 뭐 한 1억 3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로 새 집 짓는 게 더 오히려 편안한 내 식대로 짓는다는 거죠. 뭐 쉽게 하기에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리라는 거, 옛날 부엌돌 수리라는 것 자체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고치고 나면 이게 불편해. 화장실 고쳤는데 싱크대가 불편해. 싱크대 고쳤는데 바닥이 또 불편해. 그리고 또 이 시골집들이 이 뭐랄까요, 단열 자체가 거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단열 또 보강해. 그렇죠. 네. 살다 보니까 조금 좁아. 좁으면 옛날 시골집 모양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철식 갖다 붙여버려. 그러면 이거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진짜. 그런 집들을 몇 개 봤었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내 식대로 내 맘대로 내 편한 구조대로 짓는 게 오히려 낫다. 돈 싸게 들고 빨리 끝나고. 근데 이제 또 짓는데도 대표님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소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맞습니다. 예. 짓는 거 뭐 세월아 내월아 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또 계속해서 그 기간도 이렇게 늘어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대표적인 사례 혹시 알고 계시면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도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10년을 늙는다. 10년 늙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준공을 한 분 같은 경우 지금 광명에 집을 지었는데요. 일단 토목하고 골조만 여기 현지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러고 나머지 뭐 조명, 싱크대, 욕조, 외부 페인트 마감, 내부 뭐 벽지, 도배장판 다 서울에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싸다. 오히려? 네. 숙식을 제공해줘도 빨리 끝나고 깔끔하게 끝나고 더 싸다. 왜냐면 자, 요거 수도꼭지 세고 있는데요. 이거 일주일 갑니다. 보일러 고장 났는데요.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자요? 참 깝깝한 노릇이거든요. 아무튼 육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나가야 돈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육지가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사가 조금만 커지면 거의 육지업자들을 불러서 일을 하는 그런 차라리 상황이 그게 더 싸게 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업자를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아니겠죠. 저도 사실은 건축공사를 한두 개 현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제주도 현지 업자들은 또 알다 보니까 확실한 사람들하고만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을 집 짓는 현장이 3개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결국 집 짓는다는 건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소개를 잘 받고. 소개해주는 것도 겁나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못하면 그 욕 내지는 화살이 저한테 그렇죠. 오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제주도는 또 소개하고 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우리가 구옥을 사가지고 누구나 꿈꾸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쁘게 그 스타일을 살려서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솔직히 그런 구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하는 부분이다. 한 가지 조금 저희 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을 사기에도 돈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사글세 살기에는 돈이 아깝고 지역에서 돈 벌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제주도에 이주를 많이 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주거 형태는 어떤 건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도시에서 어떻게든 뭐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바깥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임대라고 하면 그러면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임대를 잘 얻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임대를 잘 얻는 방법.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예. 멘토를 하나 만드십시오. 제주도 현지에.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부분을 가장 정확히 얘기하고 아니면 나는 이런 집들을 원한다.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가서 이 집을 좀 봐줘라. 내가 오늘 그 비행기 타고 그렇죠. 날아오는 시간에 계약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고 최소한 동영상을 돌려주든지 핸드폰 그렇죠.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영상통화를 하면서 동영상을 돌려주든지 사진이라도 올려주라. 찍어서. 예. 그러면 내가 오케이 사인하면 바로 계약을 해라. 이런 방법이 가장 육지에서 이제 집을 얻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사실 본인이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내려와서 거주하면서 하는 방법이 좀 좋기는 한데 또 그러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제주도에서는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집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용이고 기회비용이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도 집을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임대를 하고 임대로 살고 계시는 거죠. 사실 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임대기는 한데 어쨌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시골에서 임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텐데 또 그게 많지도 않고 또 이제 거의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임대 물건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 누군가 큰 돈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줘야 되겠죠. 역시 이 첫 번째가 신구간에서 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어쨌든 임대 물건이라든지 전세 물건 그것도 임대 물건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는 더더욱 없다. 도시에는 뭐 많겠지만 돈을 많이 주고 이제 뭐 많겠지만 시골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시골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골에서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해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시골에서 매매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땅을 매매하고 땅을 이제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끼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얻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이제 많이 붙는다. 많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집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일 텐데.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물건을 그 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일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물건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위치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룹 뭐 고성리에 집이 하나 나왔다. 에어룹 고성리까지만 들어가요. 번지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사진 몇 카트 찍어서 그 집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그걸 올리는 거죠? 부동산을 그렇게. 아니 제가 이제 올린다 이거예요. 아. 저희 이제 사이트에. 그러면 이거 누구네 집인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5분 이내에 그 매물이 어느 위치에 누구네 집이라는 걸 잡아내요. 그것만 사진만 보고도. 예. 그래서 제가 애쓰게 그 가격 깎아서 이걸 매물을 5천만 원에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아 형님 왜 그거밖에 못 받으십니까? 이거 내가 5,500 받아드리겠시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 하나 통해가지고 누굴 아름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내가 6천 받아드리겠시다. 아, 그 주민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A 중개업자는 5,500 받아주고 B 중개업자는 6천 받아준다는데 이 사람 나는 5천밖에 못 받아준다고 했겠느냐. 결국 부동산 매물이라는 게 쌓야 거래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중개업자가 끼면 비싸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천만 원에 나온 집을 갖다가 손님들이 깎을 거 계산해가지고 5,500에 호가를 시켜놓고 6천에 호가를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 중개업자가 진솔하고 믿을만한가부터 판단을 하신다면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어떤 뭐랄까요 조금 맡기는 그리고 이제 그 맡기되 나름대로 더 그 알아보는 그런 준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게 중개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건데 과연 이 중개업자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가장 먼저는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온라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시세 검증하는 시스템 강한 시스템 충분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 이 집 땅이 얼만데 이 집이 점하고 있는 땅이 얼만데 일단 공시지가를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통상 시골 땅들 그러니까 일반 그 논밭 같은 경우는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대지들은 거의 공시지가의 약 7, 80%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 옆에 밭이 대지 옆에 밭이 공시지가 10만 원짜리다. 근데 대지는 20만 원이다. 그때 이 시골 땅 10만 원짜리는 15만 원 정도를 봐도 무난하거든요. 옆에 대지들이 20만 원이라고 할 때. 그런 그 판단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시고 그 물건이 싼지 비싼지를 일단 본인이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중개업자가 과연 능력이 있어서 좀 싸게 잡아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조금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올렸다는 판단이 된다면 가격 흥정도 해보시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대표님한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사실 어떤 동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시골집 좀 구해주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동네에 대한 부분도 대표님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지역요 거꾸로 물어보시긴 하실 텐데 그럼 그분들이 어떤데 사실 어느 동네에 대한 차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대한 차이 굉장히 이제 사실 서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이나 굉장히 지역마다 차이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동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 혹시 좀 겉들여서 얘기를 좀 해주시는지. 동네까지 사실 설명을 한다는 건 조금 불가능한 얘기고요. 지역적인 입지, 예를 들어 주변에 뭐가 있다. 잠깐 여기서 이리저리 얘기 격가지로 세는데요. 아까 애월까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쵸, 네, 애월까지 설명했죠. 근데 애월에서 또 한림 쪽은 안 가요. 애월하고 한림 경계에 붙었지만, 그쵸. 한림, 명월, 금악, 상대리, 이쪽으로는 또 안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주변에는 돈사, 우사들이 워낙 많아요. 아, 그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안개가 낮게 낀 날은 돼지 똥냄새, 소똥 냄새가 많이 나. 한리 물까지 내려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치명적인 그게 핸디캡이 좀 있어요. 그러고 이제 한경까지 내려가면, 내지는 이제 대정 일부까지 내려가면 또 접근이 많이 너무 멀죠. 떨어진다는 그렇게 거. 보면. 네. 근데 또, 거기서 조금 벗어난 대정 영어마을 인근이라든지, 그쵸. 안덕 쪽은 또 굉장히 선호가 되거든요. 위쪽이나 밑에, 아예 밑에,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직선거리로 보면 한경이 더 가까운데, 교통거리로 보면 안덕이 더 가깝더라고요, 공항하고. 그쵸. 예, 네. 맞아요. 그런 이제 묘한 특성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평당 땅값을 얘기할 때, 뭐랄까요? 물론 이제 지역적인, 국지적인 특성이 있어요. 해수욕장 근처라든지, 펜션이 어느 정도 영업이 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국지적인 특성은 있는데, 파도를 친달까요? 땅값 자체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연동 노영에서 쭉 올라갔다가, 예. 2호동, 이쪽 빠지면서 비행기 소음대 쭉 내려가다가 외도에서 약간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외도 열기가 하기로 조금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하기에서 쭉 내려가다가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게 곽지에서 조금 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면 한림에서 좀 튀고, 그다음에 협재 금능에서 좀 튀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거리가 멀면 이게 수직적으로 쭉 내려가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네. 그러면 아까 안덕 되게 말씀 잘 하셨는데, 안덕 쪽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좀 있나요? 안덕 쪽은 일단 풍광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라산 자체가 남북으로는 경사가 좀 심하고 동서로 좀 많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 조망이 되는 지역 자체가 남쪽 북쪽이 잘 되고 동서는 조금 덜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서귀포권이지 않습니까? 안덕이. 그렇죠. 살고 싶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도 한 40분 정도면 그렇죠. 갈 수 있고 도로도 굉장히 잘 나 있고 그 다음에 조망권이 확보된 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육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동네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얘기를 하자면 양평, 가평이 땅값이 뛴 이유, 용인, 화성의 땅값이 뛴 이유가 그거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움직여주니까 뛴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땅값도 과연 육지 사람들 어느 만큼 선호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땅값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외곽 쪽으로 원래 제주사 토박이가 선주민들이 살려고 외곽 쪽으로 나가려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결국 외곽 쪽으로 나가는 수요는, 그러니까 우리 토박이들이 나가는 수요는 농사용 땅을 찾는 경우나 나가지 그의 목적은 없거든요. 무조건 이제 신제도 노형으로 나와서 그렇죠. 살아야 된다. 네. 애기들 때문에. 그렇죠. 참 그런 내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확실히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하니까 좀 게스트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그 있잖아요. 이제 대평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고 한데도 거긴 땅값 100만 원 넘어가는 땅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육지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좀 높은 곳들, 가격대가 높은 곳들. 그러니까 이제 애월 권역을 얘기하면 순수 주거 권역으로 얘기할 때 광양 유수암. 아, 유수암까지는 예. 유수암이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양 유수암 지역 자체가 경사가 좀 있는 지역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망이 좋더라고요, 예, 확실히. 땅들은 바다 조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호가 되고 그 다음에 광명권역 같은 경우는 예. 제주 토박이들도 출퇴근을 해요. 거기는 진짜 바로 앞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박이들도 출퇴근을 한다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조금씩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주거 플러스 조망권을 따진다면 광명권역은 약 40에서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유수암까지 빠지면 30만원에서 한 35만원. 거기서 이제 뭐 저쪽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조금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에서 선호되는 데가 안덕에서 감산 창천. 감산 창천이면 저쪽이죠. 네, 남쪽. 코스 쪽, 그러니까 화순 예, 화순 대평. 쪽 옆이죠. 예, 예. 그 일대가 또 선호되고 있어요. 거기가 진짜 제주올레로 놓고 보자면 거기도 진짜 굉장히 여행 많이 오고 굉장히 요새 또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생기는 지역이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면 서쪽 이쪽 쪽은 좀 없나요? 그런 지역들 좀 예를 들면 애월 같은 경우에는 뭐 애월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덕 그쪽 이야기를 좀 하신 거죠. 곽지해수욕장 그렇죠. 동쪽 지역은 좀 그런 지역은 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서귀포 시내권역은 워낙 땅값이 비싸 버리니까 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이제 서귀포권역을 시내권을 얘기하자면 중산간도로 위쪽으로 중산간도로 위쪽으로 중산간도로 위 아래로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이제 주거가 발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을 떠난 그런 거 같은 경우 약 한 35만에서 약 한 45만 원대. 그래도 꽤 나가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서귀포 시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말고 예. 약간 전망 좋은 약간 위쪽 이야기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제 서귀포 시내권 땅값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육지 사람들한테 서로 되는 데가 효돈 남원. 약간 빠지지만 네. 어차피 그 서귀포 구도심에 있던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진행하자면 표선 쪽은 그렇게 선호되진 않아요. 그쪽은 사실은 완전 또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농사 짓고 하는 시골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요 개념 자체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산 내지는 섭지코지의 일부 이제 그 펜션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섭지코지, 성산, 종달리까지. 이제 그럼 제주시 번지로 이제 넘어오는 상황인데 그 일대 약간 있어요. 제주올레 1코스 쪽이죠. 1코스, 2코스 이제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위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동쪽에서 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김영권역 별로 찾는 사람 없고요. 김영권역. 그다음에 함덕권역은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함덕은 있으면서 또 국지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덕에서 예를 들어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 위치다. 그럼 거의 100만 원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뭐 여름철에는 진짜 엄청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함덕하고 협재가 그 제주도 해수욕장 쌍벽을. 중에 물빛깔이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소문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함덕 그렇고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삼양까지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삼양은 또 제주시 내권이니까 거기서부터는 또 이제 팍 오르는 거죠. 그렇죠. 한 바퀴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네요. 잠깐 돌다 보면 재밌어요. 그 그러게요. 동네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고 또 국지적으로 심한 경우 저기 협재해수욕장에서 커피숍 정도로 할 수 있는 자리 그 정도 입지가 물건이 나온 게 있었는데 평당 300을 부르더라고요. 이야, 졌다. 근데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와, 거래가 됐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유, 300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동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네만 아니고 이제 지역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 바닷가가 보이는 해안 동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산간 동네가 있을 거고 요런 차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육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본 개념은 가능한 바닷가 쪽으로 해달라. 바닷가 쪽으로 해달라. 네. 근데 이제 바닷가라는 자체가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바다도 너무 많이 보면 지겨워요. 그렇죠. 예.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다 가까운데 예.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흠이 뭐냐면 이 염분,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습기. 예.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생활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염분 습기 때문에 빨래가 안 마른다. 빨래 안 바르는 네. 거. 한 여름에도 에어컨 돌리고 제습기 돌리고 보일러 돌리고 예. 에어컨 돌리면서 보일러 돌리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육지에서는 통상 그 집에 가습기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오면 제습기가 아무튼 해안 지역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대신에 이제 어떤 사업적인 거, 영업적인 걸 생각하면 바닷가에 또 있어야 되고 돈이 사람들 일단 찾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바닷가 쪽이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직접 제가 거주할 입지를 찾는다면 저는 중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해발 한 250m, 300m거든요. 남업 쪽으로 보면 뭐 하가리 예. 그쪽이죠. 그 정도 하가리는 너무 높나요? 하가리 쪽. 하가리 동네가 형성된 지역은 약 한 해발 1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약간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일주도로권역보다 해안 저기 산간으로 한 300m 올라간다는 건 약 한 5도 정도? 일주도로보다. 예. 일주도로보다 한 4, 5도 정도 낮다는 개념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여름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기에는 예. 중산간 쪽이 좋다. 그렇죠. 뭐 그런 대표적인 동네들이 이제 광명도 이제 쪽이고 그렇죠. 사실 이 제주도 도심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 노영동이나 이쪽도 사실 위쪽에 시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라수목원 앞에 있으면 또 뭐 겨울 되고 하면 또 춥기도 춥고 그 똑같은 그 위도로 놓고 보자면 제주대학교의 정도의 높이인데 그죠? 눈 많이 오고 하면 뭐 이제 도로가 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그래봐야 1년에 5일인데. 그쵸. 5일 오전. 아 근데 너무 저는 솔직히 제주도 따뜻한 남쪽 나라라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건 온도가 추워서가 아니고요. 아니,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도 너무 춥고 제주도 따뜻하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춥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는 데는 어쨌든 주거지로는 해안가보다는 중산간 지역이 낫다. 예. 근데 이제 실제 그 집을 구하는 가격은 어떤가요? 비교를 만약에 동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떤 입지 조건의 동네라고 했을 때 중산간 쪽이 저렴한지 아니면 중산간 쪽이 바닷가 쪽에 비해서 통상 약 한 30%에서 50% 정도 저렴하다. 그 정도라 많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얘기로 애월에 그 해안도로 인근에 해가지고 펜션 정도 지을 수 있다. 애월 초입에 학위를 가지고 얘기를 학위를, 예. 학위 같은 경우가 해안도로 펜션 요걸 접목하면은 거의 100만 원대 이상 되는 땅들이 많아요. 그 해안도로 그쪽이 있고요. 네. 야.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축선 장전, 예. 고의로 이제 속일 예. 요걸 얘기하자면 장전 같은 경우 약 한 30만 원대, 약 한 25에서 한 35만 원 정도. 야. 요 정도면 주거 입지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일까지 올라가면 거기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일주도로를 안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불편하죠. 어쨌거나 이제 그 교통편을 얘기하다 보니까 옆으로 새는데요. 제주도에 살아보셔서 잘 알겠지만 제주도는 대중교통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엄마 차, 아빠 차, 딸 차 하나씩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감안하시고 제주 이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집을 구할 때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골집 구할 때 뭐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떤 지역적인 어떤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포럼시에서 수다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사실은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역에서 자치도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없으신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정책적인 부분이다. 결국 이제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 내지는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분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다양하고 정말 욕구 자체가 천차만별인데 공공이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정책이라는 건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이 과연 어느 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공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 결국은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일단 그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정책들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솔직히 집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귀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집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뭐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헌집을 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매물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하는데 예전에는 헌집이 있고 하면 그걸 시에서 지원해서 개조한다든지 좀 연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늘어난 데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구나. 뭐 좀 사례를 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신혼부부들 LH공사에서 8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게 이제 돈을 뭐 주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뭐 월세 얼마씩 하고 매칭해서 내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전세집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저희가 신청했었거든요. 됐어요. 됐는데 전세 8천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뭐 전세도 1억 넘게 하는데 8천만 원짜리 딱 그게 제 상한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LH공사에서 좀 재미난 게 어쨌든 자기들도 전세를 그러면 매물하고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LH공사 홈페이지에 전세 거래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얼마나 또 하겠어요. 사실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거기 올리겠지만 매물을 내겠다 하는 사람이 그거 보고 누가 올리겠어요, 또. 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지금은 5일장이 하고 있고 5일장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올릴 수 있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만약에 좀 그런 부분에 전셋집을 뭐 억지로 내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개적인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이제 도청 홈페이지에요. 예. 부동산 정보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데, 오. 저도 이제 그거가 정확한 지금 카테고리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주도에 게시판이 아니고요? 제주도 게시판 있고 생활 게시판. 예, 하우스넷이라고 분명히 그건 있고요. 아 제주도에 게시판은 그거는 이제 알고 있긴 한데. 예. 그다음에 도청 홈페이지도 그 게시판이 있어요. 아 기능이 있구나. 근데 기능이 있는데 예, 몰라서 몰라서 못 가는. 올라오긴 올라오나요 거기? 예, 가끔 올라오는데 거의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네 매물을 올리는 개념이 많더라고요. 아니구나. 네. 이런 건 어떨까요? 지역에서 신구간이라고 하는 풍습을 조금 좀 욕먹겠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진짜 꼭꼭 집어서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 지금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 부모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좀 나이가 좀 어려진 것 같아요.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대표님 두 부류를 나눠서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전문가이신 부분도 있지만 먼저 이주하신 어떤 이주민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히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층이나 우리 베이비부모 은퇴 세대나 이 두 부류에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일단 제주도 오기 전에 예.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가족 간의 합의예요. 그렇죠.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실행을 못하는 사람도 사실 상당히 많고요. 혹시 대표님이 예전에 잠시 오셨다가 가셨던 게 그 이유 때문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2006년도 1월 달에 왔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제 방식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이렇게밖에 움직이질 못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 방식의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저 사람들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제풀에 지쳐버린 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서 이제 제주도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려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의 실패가 오히려 저한테는 약이 된 거네요. 예, 그런 경험인데 어쨌거나 그 부부간에 내지는 부모 자녀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합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구하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집 구하는 거는 절대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약간의 추가 비용이 감소가 되더라도, 직접 와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구해봐라. 그게 가장 확실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매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그렇죠.
어쨌거나 한두 달 살면서 구하는 게 가장 좋다. 어떤 분은 그게 1년이 되더라고요. 예. 1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돈, 뭐, 비싼 원룸 계시면서, 그게 막 50만원씩 내면서, 1년 있어버리니까, 야, 그래도 한 300만원짜리, 혼자 사는데 한 300만원짜리 연세 있으면 돈도 세이프 됐을 텐데,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 진짜 제일 큰 부분입니다, 네, 진짜. 생활의 문제인데 그 부분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 그건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결국 이제 본인의 전문직을 살려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할 것인가. 네. 요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제주도 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건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야, 이거 참. 개 중에는 의지를 꺾는 말씀하시네. 아니 물론 개 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랄까 이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제주도 온 지 4년 예. 만 이제 4년 지나서 이제 5년 차 만에 어떤 궤도에 올라갔고 자리를 잡았다는 판단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업도 벌려가고 있고, 어쨌거나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빨리 자리 잡고 어떤 정착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더라. 그 감안하고 오셔야 됩니다. 참.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 자리 잡는 게 연세가 많은 분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뭐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유리하죠. 젊은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희망이 있는. 저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생활 방식이나 관습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랄까요? 그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봐줘라. 그러면 천천히 이해가 될 것이다. 여기 그 서로가 다른 생활 방식과 언어, 언어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생활 방식과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걸 내 방식, 내 잣대로 해석을 하면 제주도에서 버티기 힘들다.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다른 풍습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거 얘기하다 보면 한정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내 잣대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봐줘라. 천천히 살다 보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사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주도 오면 눈이 또 부딪히는 게 언어. 그렇죠. 그 언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학술적인 연구는 안 했으니까 모르고 언어가 그 약간 조선 초기에 그래서 정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거 뭐죠? 중간 아래야를 예.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래야 쓰는 그런 개념도 그렇고 의외로 한 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뭐냐면 많이 써요, 진짜. 말해라, 얘기해라 할 때 고릅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게 고라졌어요. 예, 앞에가 알릴 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이게 언어가 정체되어 있지 않았나. 유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예? 유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유병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한문이라든지 이런 걸 예. 많이 배웠거든요. 확산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조선 중기 때 출륙 금지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육지하고 단절이 된 생활.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또 무사마시 하잖아요. 그렇죠. 무사마시. 그게 무사,
한문으로 저런 해석이 되거든요. 무슨 일이냐. 저건 그 언어들을 보면 아래아 발음을 쓴다든지 요 한문자 냄새가 나는 그 말들 많아요. 감자를 지실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한자 쓰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언어 적응하는 것도 조금은 연구를 하고 와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저건 제주도 이주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제 그 이주라는 말 자체를 이민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 어쨌거나 제주 민국, 탐남 민국에 이주를 온다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에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대표님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또 차근차근 제주를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제주 우리 조관호 대표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부동산 114 지금 연동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어떤 뭐 집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다양하게 또 집이 또 연계가 돼서 또 인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또 유지를 계속해서 또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이 꽃잎이 날리는 이런 날에 이렇게 밤 9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